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들어와 라는 이런 분위기가 한번 다시 한번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LNF에 난 투자를 하지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라고 하시면 포스코 케미칼도 하나의 대안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구 앞에서 춤을 추는 이런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비상구로 나갈 수 있게 빨간색을 계속해서 가만히 두고 파란색을 없애 이것을 여러분들 좀 습관을 많이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테슬라 기대감으로 2차 전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조사해 봐야 될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오늘 많이 움직인 것은 결국은 양극재 업체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테슬라 얘기 더 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양극재 얘기가 전기차에 대한 이런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같이 핵심 테마로 무조건 낍니다. 그렇죠. 자, 콘텐츠 하다가 결국은 2차 전지. 결국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도 그쪽으로 같이 움직여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전기차 다음은 당연히 자율주행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차 하면 여러분들이 모비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또 아래따라 있는 건 컴트로닉스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의 칩을 이제 테슬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핵심 칩을 삼성전자 너희들이 좀 만들어주면 안 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런 이슈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마도 계속해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못 움직였잖아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 빠졌죠. 네. 옆으로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쭉 밀리다가 옆으로 이제 계속해서 횡보 중입니다. 여기 왔을 때는 무슨 말까지 야, 7만 원도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 그때 10만 전자 간다고 했잖아. 10만 전지는 안 돼! 하면서 6만 전자까지도 갈 수도 있어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가 다행스럽게 잡히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한 3주 뒤면 2주 정도겠네요. 2주 뒤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이번에 근데 15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와우, 엄청나다라는 생각. 한 분기에 15조 버는 게 회사가 있어? 라는 정말 삼성전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도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레벨업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들어와 라는 이런 분위기가 한번 다시 한번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좋아질 것 같고요. 75,000원 언저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00원 아래 정도 내려오면 그냥 들어와야 되겠지. 그리고 75,000원 위에서 있으면 좀 천천히 볼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우상향적인 추세를 탄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외국인들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 아주 난리 났죠. 다 자기 것처럼 이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흐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일 연속 이런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가 대부분 다 삼성전자입니다. 7일간 연속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 삼성전자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율주행차도 여기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힘이 워낙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근데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줬다라는 얘기는 칩을 네네. 이게 지금 파운드리 부분이잖아요. 네, 기념물이.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 TSMC를 잡겠다는 삼성전자 어떤 그렇죠. 전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많이 되겠죠. 예. 무조건 비메모리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잡아야 되고, 우리 파운드리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게 2등에서 1등 가는 겁니다. 실제 따라잡는 거, 복제에 대한 거. 실제 반도체도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있는 것들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술 먹이고 해서 야 하나 줘봐 하다가 이런 멋진 이런 왕국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던 것처럼
실제도 아마도 이런 그렇게 설이었던 그렇게 설이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런 기술력이나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복제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아주 강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운드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야 우리가 저걸로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가 돼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열심히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TSMC나 이런 것들도 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분위기가 아마도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또 직접적으로 그 LNF인가요? 여기는 네네네. 예, 뭐 몇 조 원 공급 이런 걸로 네네. 또 상당히 또 급등을 오늘 아주 조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5조짜리 이런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 LNF 5조짜리 얘기가 나오면서 쭉 올라갔네. 네,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 중에는 더 올라갔으니까 24.95%까지 올라갔었네요. 와, 거의 뭐 상한가까지.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 뭐 LNF 같은 이런 양극재 업체입니다. 결국은 2차 전지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차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양극재 업체들이고요. 실제 LNF도 야 5조 매출이 또 일어날 수 있어라는 이런 얘기는 결국은 몇 년 후 거를 예전에는 지금은 2021년이지만 2023년 거까지 한 2년 후 걸 땡겨와서 밸류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부터 거기서 또 2년이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25년 거 밸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떠 있을 거니까 이미 이렇게 야 우리 이렇게 매출할 거야라는 거 계속해서 돌리기만 하면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으로 계속해서 진입이 되고 있는 게 LNF다라는 겁니다. 실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LG화학도 어제 같은 경우 위로 급등을 해줬었죠. 어제는 5% 넘게 8%까지 그렇죠. 8% 상승을 해줬던 이유 GM 쪽에서 야 우리 원인 찾았어. 이렇게 계속해서 화재 나는 거 원인 찾았으니까 괜찮아.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납품해줘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폭등이 나왔고 거기에 관련된 2차전지 업체들이 계속해서 다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업체들은 여러분들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면요. 주변에 파란색 번호판 차가 절반 이상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셔 있는 게 지금 현재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이것뿐만 아니라도 실제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실제 얘들이 빠질 만드는 애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더 많이 가 있는 것은 바로 양극재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음극재 업체의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도 열심히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돈 버는 건 뭐예요? 정제마진. 지금 현재 유가가 어디까지? 73불이 넘게 지금 현재 올라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100불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야 내년이면 100불 갈 것 같아 라는 이런 얘기. 물론 저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수요가 정말 강하다랍니다. 지금 현재 뭐 코로나가 오늘 2,400명이 넘게 나오면서 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지만 계속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둘 다 좋아. 앞으로의 성장은 바로 2차 전지에서 할 거고 SK이노베이션에서는 계속해서 정제마진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주가가 이 정도 라인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최소한 정고점이었던 거의 뭐 30만 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움직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분할 이슈에 대한 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물론 이제 분할돼 버리면 SK이노베이션은 난 뭐야 이제 성장성이 어딨어라고 하는데 회사가 결국 분할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자금력입니다. 자금력을 이렇게 좀 더 끌어당겨야 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좀 더 크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SK이노베이션도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슈는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포스코 케미칼 한번 봐줄래요? 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업체, 음극재 양극재를 다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다 하는데 네. 그 제대로 좀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은 원재료 같은 경우도 다 포스코 쪽에서 다 받아오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실제 아직 수주나 이런 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오케이가 되면 주가도 분명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나 이렇게 LNF에 난 투자를 아직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라고 하시면 포스코 케미칼도 하나의 대안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느리지만 분명히 따라는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증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증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은 한 17만 원이 뚫려야 되는 겁니다. 17만 원이 뚫리고 그런 거 하나만 나오면 돼요. 수주 공시.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나왔던 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수주였습니다. 결국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 매출 찍혀! 봐봐! 나오잖아! 라는 거 하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러한 모습만 나온다면 여기 그가이가 대충 18만 원 그가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라인이죠. 17만 원인데 17만 원 뚫고 멀리 한번 또 솟아오를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 양극재, 음극재 다 하잖아요. 주가 괜찮을 겁니다. 생산 캐파 시설은 충분한가요? 양이?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이제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제 해야 되고 실제 그게 오케이가 되면 증설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든든한 누가 뒤에 있어요. 바로 포스코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포스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기관들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 쪽이 조금 더 강한 듯 하고요. 개인들이 최근에 조금 매도를 많이 했네요. 개인들이 1, 2, 3, 4, 5일간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개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투신이 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열심히 지금 현재 최근에 사고 있는 모습,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사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슈를 좀 받았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에 대한 노바백스가 얘기? 지난밤 장에 네, 그렇죠. 한 10%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노바백스의 이런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WHO 쪽에서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줄 거 아니야. 공장 대신 이런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WTO에서 이런 긴급 사용이 등재가 될 경우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승인 가능성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계속해서 만들어 어디서 만들어야 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노바백스하고의 CMO 이런 게 체결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서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견조한 매출 성장성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해도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백신도 맞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키트 실제로 걸렸나 안 걸렸나는 이런 키트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고 시젠은 이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우리가 함께 간다면 이 회사들의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좀 매출은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은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것만 하는 거 복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얘들도 직접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기대를 하면 그때 되면 또 다시 한번 주가는 위로 움직여주고 차트 상으로도 이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지지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6만 원, 25만 원대에서는 지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사주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기관들은 많이 팔고 있는 모습, 그런데 외국인들은 정말 계속해서 내가 사줄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사줄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타 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의 성향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섹터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바이오는 한번 올랐다 하면 또 확 오르는 게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멋지게 활활산이 털어주시죠. 네. 자, 일자에 그 우리가 이제 추석 이후 증시와 관련해서 사실 뭐 말이 많았죠. 아, 네, 그렇죠. 대형주가 갈 것이냐, 중소형주가 갈 것이냐, 또 10억 대주주 요건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또 네, 시작할 때가 됐죠. 시작이 좀 네. 어려워질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 이제 다시 또 좀 긍정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 조금씩, 그러니까 대형주가 또 조금씩. 상승할 거 아니야? 네, 네. 기대감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야기는 지금 현재 7일 연속 제가 앞에서도 드렸듯이 지금 현재 7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좀 원화의 강세 쪽으로 좀 베팅이 되면 조금 더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장이 위험 선호 효과가 조금 더 강해져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아직은 불안합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불안하고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이 박스입니다. 작은 박스, 아주 작은 박스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00선하고 3,200선. 꼴랑 100포인트라서 야 이것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안 가져가고 있으면 좀 뭔가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구 앞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즐겨야 되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비상구 앞에서 춤을 추는 이런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비상구로 나갈 수 있게 그냥 가볍게 좀 몸을 해놓고 비상구 앞에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아싸 좋아, 아싸 가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래서 파리로 같이 갑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항상 내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편하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어디 한쪽으로만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가는데 거기서 절대 빠지지 않는 애들 2차 전지 라인들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대부분 삼성전자한테 지금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관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9월 달에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그렇죠. 그래서 벌써 3분기가 마무리 시즌이 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바로 돌아온다는 건 실적이 어디 쪽이 잘 움직여주고 있을까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는 다음 주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0억 대주주 요건 때문에 앞으로 네네.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좋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 저는 아직은 10월 정도까지는 뭐 아직은 좀 생각할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 중소형주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10억 대주주 요건은 아마도 한 11월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한 달간 아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12월 한 중반 정도까지는 11월에서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다음 달부터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에 대한 이런 게 훨씬 더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보유 비중 한 네네.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40% 정도, 40, 50% 조금 정도. 더 상황을 그렇죠. 조금 보셨으면 변동성이 좋겠습니다. 클 것이다 보시는 언제든지 내릴 수 있게 이렇게 40% 정도. 40% 정도는 좀 현금 비중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왜냐면 분들은 물리기 다 물려 있거든 지금.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고 또 이미 올라간 것은 이미 다 팔았을 거고 그래서 계좌가 조금 이제 파란색이 좀 많으실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좀 습관을 계속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빨간색을 계속해서 가만히 두고 파란색을 없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많이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건 알지만 대부분의 고수들, 대부분의 돈을 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정말 손절을 잘하신다라는 잘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김 부장님도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40% 현금 보유 비중 있고 만약 네네. 시장이 좀 빠지잖아요. 네네네. 그때 나머지 60%를 매도하자는 생각이에요. 40%를 그때 가지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자는 저는 얘기예요. 저가 매수 기회를 삼자라는 겁니다. 추세는 저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의 추세는 우상향인데 변동성이 좀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잘 이렇게 파도를 타면 정말 좋은데 반대로 파도를 타버리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이고자라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가는 모습이 맞지 않나라는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김건진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